민간인 정청래 씨를 모시겠습니다. 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 참 저술인 정청래입니다. 아, 요즘 책 한참 쓰고 있나요? 오늘부터 폭풍 집필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 다다음 주 파파이스는 못 나올 것 같다. 그랬더니 원래 안 해요. 다음 주. 아니 그랬더니 제 집필 일정에 맞춰서 휴방하기로 했다고. 휴가 가기로 했다고. 탈거 언제 돼요? 파파이스 휴방 결방 기간 동안. 얼마나 내용이 없으면 3주 만에 책이 한 건 나와. 내용이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 우리 그냥 쓰는 거지. 아니 근데 가제가 지금 국회의원 사용설명서인가요? 사용설명서? 오늘 출판사에서 초안으로 보내온 것은 내 영향을 받았나? 참 국회의원 사용법이야. 국회의원 사용법. 그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지난주에 김관홍 잠수사 일회성으로 입금하는 거는 몇 주 지나면 다 잊어버린다고. 이게 지속 가능하도록 어떤 기금을 하나 만들든가 의원님이 아니지. 제가 생각을 했는데요. 네. 많은 잠수사들이 뭐 골계병 이런 것도 그리고 온갖 트라우마에 있고 또 어떤 분도 잠수병에 걸려서 대리운전을 또 하고 계신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 국가에서 지원을 안 해주는 거죠, 그분들을. 제가 안행이 있을 때 순환구조법을 개정하긴 했습니다. 그 세월호 민간인 잠수사들도 국가에서 치료비를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만들기는 했는데 그 전에는 없었고 아예. 예, 없었고요. 네. 그리고 다시 이제 박주민 의원이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안에 다시 그것도 이제 넣어서 개정안을 내기로 했는데 그게 언제 개정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게다가 그걸 그렇게 개정돼도 예산을 배정해 줄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순환구조법으로는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법적 근거가 됐다는 거지 돈이 마련됐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트라우마 있는데 어떻게 할까 그러면 안산으로 와라 뭐 이런 식으로 했나 봐요. 원래 그런 것은 본인들에게 좀 이렇게 자존심 상하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요청하기 전에 해줘야 되는 거죠. 어쨌든 제가 세월호 문제는 제가 계속 평생 제가 살아있는 한 관심을 갖기로 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으로 김관홍 잠수사 이런 불행한 일을 계기로 해서 다른 민간인 잠수사들끼리 합쳐서 뭔가를 한번 해볼 것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유민 아빠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만들어지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소개해 주시고 네. 그때만 도움이 필요하면 요청하시고. 어제 광화문 그 노숙 농성 거기 가서 유민 아빠 만났는데 유민 아빠가 계속 그 민간인 잠수사 그분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도와드려야 되는지. 근데 민간인 잠수사들은 지금 9분 미수습자 있잖아요. 이걸 못 구했잖아요. 네. 그게 너무너무 미안한 거예요. 아유 참. 자기들이 295군가 이 수습해 온 것은 사실은 영웅적으로 칭찬을 받아도 마땅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본인들이 뭐 자부심 이런 것보다는 9명을 못 구했다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죄스러워해서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못 다가간 거예요. 미안해가지고. 왜 국가가 미안할? 그러니까요. 자기들이 미안해. 그러니까 또 세월호 유가족들은 제가 몇 분한테 들어보니까 이제 애들 문제 때문에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세월호 잠수사들은 어디가 있지? 뭐하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기간이 일정 기간 없었더라고요. 이제야 이랬었지. 너무 고마운 존재였지. 뭐 이러면서 이제 서로 이제 조금 정신을 차린 거예요. 세월호 뭐 가족협의회와 민간인 잠수사 이게 뭐 무슨 조직도 없어요 사실은 지금. 그래서 이거를 먼저 세월호 민간인 잠수사 활동했던 분들을 뭔가 같이 모이는 이런 것부터 뭔가를 하고 같이 세월호 차원의 문제로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진행되는 대로 알려주시고 정청래 의원님 숙제입니다 그게. 이건 근데 계속 세야 돼요. 좀 쪽팔려. 의원직 복귀할 때가 계속 셀 거예요. 원래는 이제 하호영 기자 원래 나오기로 했는데 갑자기 두 양반이 사퇴를 해가지고 지금 뻗치기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서 하호영 기자하고 할 얘기 중에 일부를 못 나올 수도 있으니 의원님하고 잠깐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그렇지 않아도 네. 안철수 딜레마라는 키워드로 요 얘기를 해야 되겠다. 오늘 지금 가장 한 이슈고 그러기 때문에. 아니 말씀하기 전에 안철수 딜레마 하면 그 딜레마 때문에 곤혹스러운 사람들이 누군 거예요? 안철수가
곤혹스러워. 아, 안, 그 얘기를 본인 하려고 하는 딜레마 때문에 본인이 그렇습니다. 그런 거예요? 네. 안철수 딜레마를 얘기하기 전에 왕주현, 김수민, 박선숙 네. 이 삼각관계의 네. 특징을 한마디로 보여주는 게 죄수의 딜레마였죠. 죄수의 딜레마. 검찰이 그런 표현을 썼죠. 예. 결국은 물고 물리는 이런 관계였고 서로가 서로를 보호해주고 케어해주는 그런 이게 역할은 없었다. 이게 이제 하영 기자 기사에 나온 그림인데 브랜드 호텔이 일을 했어요. 일을 했는데 돈을 줘야 되잖아요. 당이 브랜드 호텔 일한 대가를 줘야 할 것을 당이 안 주고 이 제작업체한테 준 다음에 제작업체 니네가 그중 돈 일부를 저쪽에 줘라. 그러니까 당에 줄 돈을 여기가 대신 낸 셈이 된 거죠. 검찰이 적용한 법이 4가지입니다. 이 4가지 법을 왜 적용했는가를 보면 이 사건을 한마디로 압축요약해서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정치자금법 위반. 이렇게 한 것이 정치자금법 위반이고요. 그리고 선거법 위반은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사기죄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사기죄는 맥주 광고, 허위 계약서 작성하고 그거를 다시 중앙선관위에 보전 신청하고 다시 받은 거예요. 이 둘 사이는 거래가 없었기 때문에 계약서 하나 작성해야 되잖아요. 그때 맥주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겁니다. 맥주 계약서 관련해서도 범인 은닉죄까지 적용한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낼 돈 안 내고 대신 내게 하고 그리고 그 돈까지 세금으로 보존받으려 했다. 보존받았죠, 일부를. 떼어먹은 것을 다시 안 떼어먹은 걸로 해서 다시 국가의 세금을 보전을 받은 거예요. 정치행위의 대가로 돈을 주고 받은 거기 때문에 정치자금법이 걸린 것이고 여러분들이 낸 세금을 갖고 이렇게 장난질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더 중하다고 볼 수가 있죠. 여기서 이제 그 검찰에 불려가면서 이제 말씀하신 의인이 없었다가 벌어지기 자, 시작한 지금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죄수의 딜레마에 빠지는 그렇죠. 겁니다. 당에서 그렇게 맥주 계약서나 이런 걸로 그렇게 계약하라고 했다. 나는 잘못이 없다 이거지. 국민의당은 안 했다는 거고. 근데 또 왕주현 사무총장은 돈 문제 나 보고했다 다. 박선숙 사무총장이 지시한 것처럼 그렇죠. 그런 뉘앙스로 그렇죠. 난 모르고 다 보고했다. 네. 그러니까 박선숙 하란 대로 했다처럼 사무총장이 된 거죠. 시키는 대로 한 거 아니냐라는 걸 지금 주장하는 걸로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시를 했다, 지시를 안 했다. 박선수 사무총장은 난 모른다, 리베이트는. 이 대목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할 게 있죠. 나는 당을 위해서 재물이 되겠다. 라고 말한 의인이 석 달 전에 있었어요. 당은 다르지만. 근데 이 당에는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랬으면 안철수 문제가 대표가. 다르잖아요, 문제가. 아, 다른가? 네. 그런 의인이 있었다면, 재물이 있었다면 안철수 대표가 사퇴를 안 해도 될 뻔했어. 이 재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린 재평가해야 돼. 저 궁금한 거 있어요. 그래서 박선숙 총장까지 구속이 될까요? 왕주현 사무부총장을 구속한 마당에 네. 박선숙 사무총장을 구속하지 않는다면 봐주기 아니냐. 그렇죠. 이런 역풍이 불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부총장은 국회의원이 아니고, 어쨌든, 그, 박선수 사무총장은 국회의원이잖아요. 대체적으로 부총장은 국회의원 레벨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당의 어떤 업무에 대해서 핸들링을 본인 스스로 할 수 있는 경우가 극히 제한적이다. 뭐 300만 원 이상은 사무총장한테 보고하고로 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무총장에게 실질적 결재권이 없습니다. 질문은 그래서 구속되냐 이거죠. 예언. 제가 검찰이라면 구속을 당연히 시키겠죠. 그게 법 적용의 형평성이 맞겠죠. 구속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 네. 첫 번째. 네. 근데 이 3명 중에서 그러면 제가 오늘 생각했어요. 누가 가장 무겁고 누가 가장 가벼울까? 죄질이. 그렇죠. 네. 제가 봤을 때는 김수민 의원이 가장 경한 것 같아. 그렇겠죠. 네. 왜냐면 이럴 가능성이 있거든요. 너 몰라서 그러는데 원래 정당이라는 게 이런 거야. 그리고 우리 당에서 지불해야 되는데 뭐 어차피 뭐 수고료 그 뭐 업무 한 그것은 아무 데서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아무 데서 받고 뭐 있어. 이렇게 했다면 여기는 진짜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정치자금법을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네. 검찰에서는 법을 몰랐다 할더라도 처벌에서 면제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네. 이제 밝히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상 참작의 여유,
정상 참작의 여지는 있죠. 네. 집행유예가 된다거나 벌금이 낮다든가 뭐 어쨌든 그다음 그런데 사무부총장부터 해서 박선숙 사무총장까지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럴 수 없습니다. 특히 박선숙 사무총장은 이게 정치를 한 지가 20년이 다 됐거든요. 그러니까 보고를 받았다면 이게 문제가 될 거라는 걸 몰랐다는 걸 말이 안 되잖아요. 박선숙 사무총장이 조사를 받고 17시간인가요? 조사를 받고 새벽 2시 반에 검찰에 풀려나왔거든요. 그리고 곧바로 6시에 최고위원을 했거든요. 그러면 2시 반에 나왔을 때 안철수 대표는 궁금하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만나거나 전화했겠죠. 검찰이 뭐라고 묻더냐? 너 네. 뭐라고 대답했냐? 네. 어떻게 될 것 같냐?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았겠어요? 했겠죠. 근데 촉 있는 기자가 오늘 기사 검색을 쭉 해보니까 박선숙의 조사 내용이 안철수 대표의 사퇴 결심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아주 훌륭한 기사를 썼더군요. 아, 이게 빠져나가기 어려울 것 같다. 뭐 이렇게. 네. 처음부터 안철수 대표는 책임지겠다.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것은 사퇴하겠다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그 의지는 있었던 것 같고. 그럼 저 세 분에서 끝납니까? 아니면 이 문제가 더 번집니까? 검찰에서는 제 추론입니다. 안철수 대표가 이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느냐 모르고 있었느냐라는 질문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게 야마라고 봐요, 저도. 담당 검사 입장에서는 박선숙 사무총장을 대상으로 이거 안철수 대표 알았어요 몰랐어요? 인지했어요 못했어요? 라고 질문을 했을 법하잖아요. 그 질문은 당연히 있었죠. 당연히 있었겠죠. 네, 답변도 저는 당연히 예상이 자, 그러면- 몰랐다라고 했겠죠. 그렇죠. 네. 나 그걸 그러면 안철수 대표한테 직접 확인해야 되겠다. 검사가. 참고인으로 조사 응해달라. 거기서부터는 정치적 판단이죠, 이제. 안철수 대표의 입장에서는 정치적 이미지, 정치 생명 이런 것이 사실은 검찰로 넘어갔다라고 봐도 무리는 아니다. 제보자가 누굽니까? 이게 중앙선관위는요, 굉장히 이 분야에서는 전문가들이고 박사들입니다. 그렇죠. 탁 보면 알아요. 그냥 선관위가 잡아낸 거다. 첫 번째 설. 저는 그것이 굉장히 유력해요. 첫 번째. 네. 네. 왜냐하면 너무 허술하게 했잖아요. 이 설이 유력한 것은 선관위에서 검찰에 고발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선관위에서 검찰에 고발했다는 것은 선관위에서 충분히 조사했다는 내용이에요. 제보가 선관위로 갔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조금 희박해요. 왜냐하면 선관위에 제출할 때는 아주 소수의 인원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청래 후원의 계좌를 선관위에 신고를 한다. 그럼 사실은 저도 잘 못 봐요. 그냥 알아서 잘 했겠거니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무자들 이외에는 잘 볼 수가 없습니다. 중앙선관위에 보존 신청 내역을 할 때는. 그래서 저는 이 설이 제일 유력하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제보설 중에는 또 어떤 설들이 있어요? 두 번째는 이 업체들이 몇 개가 지금 관계가 돼 있잖아요. 네. 여기에서 못마땅한 일이 벌어졌을 수도 있고 알력이 발생할 수도 있고 네. 그러다가 이게 이제 밖으로 막 이렇게 얘기를 발설하게 되고 이러면서 인지 포착해서 네. 선관위에서 했을 수도 있다. 이 사건이 흘러가면서 가장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국민당 내에서 누굴까 생각을 해보면 비대위원장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 눈에 띄는 사람은 박지원 대표예요. 아니, 박지원 대표가 제보를 했다는 게 아니고 이런 알력은 있었다지 않습니까? 안철수계가 다 가져와가지고 이쪽에 원래 기존에 있던 정부 조직에서는 소외되고 돈도 없고 뭐래서 불만이 많았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누구한테 들고 가요? 이 사람들 들고 갈 사람이 누굴 거라고 보십니까? 이 사람들이 들고 갈 상대는 제가 보기에는 박지원 원내대표예요. 이쪽의 선수는 박지원 원내대표라 이거죠. 그러니까 박지원 원내대표는 알고 있었을 거라고 본다고 보죠. 저는. 의도에도 의도하지 않았던 현재는 박지원 원내대표가 막 안철수 대표 편을 많이 들어주잖아요. 기사를 보면. 저는 그게 더 이상해요. 결국 비대위원장이 되긴 됐죠. 물론 비대위원장까지 다 바라보고 그때 이미 그렇게까지 그림을 그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무리가 있지만 이득을 본 건 이쪽 사이드고 13번까지 비례대표거든요. 네. 그럼 14번, 15번은 누굴까?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이름 얘기하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어요. 아, 얘기 안 해요. 네. 같은 당내에서 근데 찾아보면 다 나와. 같은 당내에서 그렇게까지 했을 일은 없다. 저도 비례대표 쪽은 아니라고 봐요. 거기는 당을 좌지우지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비례대표는 영입되는 사람들인데 당내에서 구체적으로 디테일을 제보하고 불거졌을까? 그래서 이익을 보는 사람이 누굴까? 이것은 저는 좀 아니다. 총수는 이제 거기에 관심이 있으면 저는 현재 이 사태가 앞으로 국민의당 정치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그것도 연결해서 온 거죠. 저는. 그러니까 박지원 원내대표는 알고는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대단히 자신있게 행동했어요. 그리고 계속 안철수 대표를 편들어줬어요. 물론 뭐, 편들고 싶어서 편들어줬을 수도 있긴 하지만요. 도둑이 재발견인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총선 끝나고 나서 몇십 년 만에 의회 권력이 교체가 됐다. 여당이 네. 소수가 되고 야권 연합이 힘이 세졌다. 그렇잖아요. 네. 근데 이제 만약에 저런 상황이 되고 관리를 들어가고 싶으면 국민의당을 여권 쪽으로 붙이고 싶은 욕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욕망을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었죠. 음. 그동안. 네. 이 건이 그렇게 나쁘게 작용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죠. 우리 그 야권의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나쁜 사건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여당 쪽에서는 컨트롤할 수 있는 이제 딜할 수 있는 거리가 생긴 건데 그 파트너로 박지원 원내대표가 또 좋아요. 그러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워딩 중에 참 미묘한 워딩인데 별건 수사는 하지 말라. 이게 사건 초기에 박지원 원내대표 한 얘기예요. 보통 검찰이 이런 사건이 터지면 별건 수사로 이렇게 꼬리를 쳐가지고 이 사건 말고 다른 사건까지 막 수사하는 그런 게 있단 말이죠. 보통 정치권 수사의 관례죠. 그렇죠. 별건 수사가. 첫마디로 별건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은 첫째, 별건은 수사하지 말지만 이 건은 잘 수사해도 된다. 아니 그 전에 있었죠. 검찰의 손에 국민의당의 운명을 맡기지 않겠다. 그렇죠. 그게 일성이었고. 검찰과 관련해서 일성과 이성이 검찰 손에 국민의당의 운명을 맡기지 않는다. 내가 한다. 두 번째, 그리고 별건 수사는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별건 있긴 있을 거야. 별건 있는 거 나도 아는데 그거 건들지 마. 그래서 결국 이제 비대위원장이 됐잖아요. 김종인 위치에 간 거예요. 드디어. 안철수 쉽게 복귀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아니, 그 대선 주자로서의 위상이 없어진 건 아니지만, 당대표로 복귀는 사실상 어려워요. 무슨 명분으로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한 두세 달 관점으로 보면 오늘 사퇴한 것은 잘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두세 달 동안 계속 이걸로 시끄러울 거고 안철수 대표 당신은 어떻게 책임질 건데 계속 이렇게 책임 추궁을 당하면서 기스가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그 생각도 했어요. 원래 진작에 사퇴했어야 되거든요. 혹은 진작에 출당시키거나 했어야 돼요. 근데 이걸 계속 막았던 게 또 박지원 대표예요. 아예 안 관두려면 끝까지 그냥 고 하든가 아니면 관두려면 미리 관뒀어야 되는데. 그렇죠. 진작에. 그러니까 박선숙 사무총장 조사를 마치고 나자마자 지금 사퇴한 꼴이 됐다 보니까 네. 뭔가 있나 보지?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박지원 원내대표는 정말 노련한 사람이에요. 좋은 의미로. 좋은 의미로? 그만 얘기해. 의원님도 아시잖아요. 안철수 대표가 사퇴하면서 오늘 신문도 많이 보도됐지만 3당이 1, 2, 3당이 대표가 없습니다. 다 비대위죠. 다 비대위원장 체계이고요. 여기서 우리가 안철수 대표가 이제 대표를 그만뒀어요. 며칠간은 언론의 주목을 받겠죠. 이제는 정청래하고 비슷하게 됐어요. 아무도 관심을 안 갖게 돼요. 그리고 당권은 비대위원장한테 넘어갔는데 추호선생처럼 기간이 길어요. 내년 그렇죠. 초 전당대회 때까지 이제 모든 당권의 칼자루는 박지원 원내대표가 쥐게 됩니다. 그게 최대 수혜자인 거예요. 이 중요한 대선 정국을 준비하는 판을 짜는 시기에 박지원 원내대표가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국민당을 끌고 가면서 자신의 뜻대로 이 새누리당과 딜을 치거나 혹은 또 더민주하고 딜을 칠 수도 있는 위치로 간 겁니다. 비대위원 구성도 박지원 원내대표 비상대책위원장 입맛대로 합니다. 예, 원내대표이기도 하죠. 비대위원장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전권을 쥐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안철수 대표 쪽 사람을 안 쓸 수는 없겠지만 그것도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의 손아귀에 마음대로죠. 들어온 거죠. 자, 그럼 앞으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총선 때까지는 안철수 대표가 슈퍼갑이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을이었어요. 자, 오늘 이 순간 박지원 원내대표가 슈퍼갑이 된 겁니다. 그리고 안철수 대표가 을이 된 겁니다. 그리고 안철수 대표의 지지율을 실제로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이 좌지우지할 수 있고 제일 중요한 거 국민의당 대선 경선 룰을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이 만들죠. 그러면 안철수 대표에게 유리하게 만들지 불리하게 만들지는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의 손아귀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안철수 대표는 외롭고 쓸쓸하게 된 거예요.
저렇게 최대 수혜자는 박지원 원내대표예요. 네. 그래서 현재. 이게 이제 안철수의 딜레마라는 게 뭐냐면 역할이 커야 책임도 크지 않습니까? 앞으로의 국민의당에서 그리고 이 한국 정치판에서 안철수의 역할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역할이 없다면 책임도 없고 곧바로 뭐가요? 존재감이 없어지는 거죠. 그 말은 이제 안철수는 끝났다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서서히 slowly disappear 할 것이다. 그럴 때는 그래주얼리를 쓰는. 아, 그래주얼리가 맞나? 아, 발걸음을 천천히 할 때가 슬로우인가? 네. 그래주얼리 디스어피어런스. 그리고 안철수 대표의 딜레마는 사실은 근본적 원인이 뭐 같습니까? 새정치를 주장했으나 원내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새정치를 단 한마디도 주장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린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제살 깎아먹기 경쟁을 하다가 결국은 부메랑에 대해서 자기 목을 친 거죠. 그래서 복원력도 없는 겁니다. 자, 의원님의 바람이 한 절반 정도 들어가 있는 거고요. 희망이. 아니 앞으로 그렇게 될 거예요. 또 제가 이렇게 예언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는 곳 모르는 곳에서 많이 움직일 것 같아. 이 두 사람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보세요. 자진 탈당을 하면 국회의원직은 비례대표니까 잃게 돼요. 자기가 의견 상관없이 출당을 시키면 직을 유지해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볼 때는 이 두 사람이 국회의원직을 상쇄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여기 맞추려면 국민의당에서는 자진 탈당해줘야 되거든요. 이 두 사람이. 역시 또 박지원 원내대표가 두 의원에게 자진 탈당하라는 의사도 전달해 봤다. 이 사안을 가지고 안철수계는 가라앉아 있고 이상돈 안철수계라고 볼 수 있는 이상돈 의원은 헛소리만 찍찍하고 검찰이 이 사건을 기소하면 바보 같은 짓이다. 망신당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본인이 망신당하고 있어. 그렇죠. 본인이 있어 망신당하고 저쪽은 주저앉았어요. 이 건에 있어서 움직이는 사람은 이분밖에 없습니다. 이분 박지원. 이 두 사람은 출당됩니까? 자진 탈당합니까? 아니면 그냥 당원권 정지 상태로 그냥 있습니까? 제 예상으로는 당원권 정지 상태로 그냥 있을 겁니다. 이분들이 네. 자질 탈당을 거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질 탈당을 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잖아요. 그럼 앞으로 재판 과정에 대응하는데 상당히 불리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간인으로 대응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보좌관을 움직일 수도 없고. 저하고 같은 처지가 되는 거죠. 본인 스스로 운전해가지고 재판받으러 가야 되고 뭐 주차 공간이 없어가지고 재판 시간이 늦어. 혼자 운전하다 자전거 타고 다니잖아요? 뭐, 이제. 그래서 이분들은 의원직에 욕심이 있다기보다는 향후에 벌어질 재판 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자진 탈당을 거부하는 거다. 출당 가능성은요? 그러니까요. 출당은요. 출당을 하게 되면 의원직을 유지시켜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또 비판이 만만치 않을 거래요. 아니 저기는 그 말씀을 좀 해주시죠. 세월호 그 얘기를 하려고요. 예, 예. 세월호 특별법. 마지막 짚고 표장해 주세요. 오늘이 6월 네. 30일인데요. 세월호 특별법 특조위 활동 기간이 오늘로 끝났습니다. 결국은 연장을 못 시킨 상태로 법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박주민 의원하고 통화했는데 어쩔 거냐. 이제 내가 막 따지는 상황이 돼버렸어. 옛날에는 박주민 변호사가 의원님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막 이랬는데 요즘은 지금 입장이 바뀌었어. 내가 감이 됐어. 그래서 오기 전에 전화했어. 안 받아. 국회의원이라고 무시하고 전화. 안 받는 거야? 이런 열받아 있는데 전화 왔어. 모기 목소리야. 의원님 제가 현안 질의하느라고요. 이렇게 전화를 못 받아 죄송해요. 일단 사과부터 하더라고. 어떻게 할 거야? 내가 막 따졌어. 감이 돼가지고 그랬더니 그러니까요. 저도 미치겠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법리 논쟁이 일단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주민 의원은 사실 법이 끝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따진다면 개정안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시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법이 끝나기 때문에 비슷한 네. 법이라도 몇 줄이라도 고쳐서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건데 개정안이로 되려면 많은 또 논쟁거리가 생길 것 같다. 이런 거죠. 왜 연장해야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니까 그건 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고 그렇게 돼서 농해수위에 지금 개정안을 이제 오늘이 있기 전에 냈으니까 개정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 농해수위 상임위에 법안이 상정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새누리당은 지금 반대하고 있고 실제로 어떤 새누리당 의원은 배가 인양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어제 농해수에서 그랬답니다. 안 올려진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뭐냐. 이런 질문까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랍니다. 그리고 거기 뭐 푼톤이라는 부력제를 넣기 위해서 구멍을 97개를 뚫었어요 지금. 그리고 큰 게 지름이 뭐 5m 정도 이 배를 뚫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져 올릴 때 이게 부셔지지 않을까 이런 것을 세월호 유가족들은 굉장히 지금 걱정하고 있는 상황. 배를 부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거꾸로. 그리고 이제 어쨌든 선수들기를 하면 인양의 80% 작업이 맞춰지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선수들기에 성공하면 이건 인양이 된다 이렇게 이제 봐도 무방할 텐데 어쨌든 선수들기에 3번 지금 실패했어요. 그리고 그쪽 동거차도는 9월 10월에 태풍이 오는 게 아니라 7, 8월에 태풍이 온대요. 그 작업을 못 할 것 같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세월호 특별법 특조위 활동 기간을 연장하자 말자 이걸 이제 옥신각신 하다 보면 또 뭐 몇 달이 걸릴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난망한 상태다.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 지치게 만들고. 그러니까 일부러 끌어올리지 않거나 혹은 끌어올리더라도 최소한 훼손시키거나 그리고 계속 지연시켜서 특별법 그러니까 연장 못하게 하거나 네. 뭐 하여튼 그런 복합적인 근데 이제 전술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다 아시는 네. 거지만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죠. 해군기지로 제주 해군기지로 가는 철근이 278톤이었다. 이게 이제 나왔고 실제로 과적 승인량의 2배를 더 실은 거죠. 한 1000톤 미만으로 실은 것이 승인인데 1200톤을 더 실은 거죠. 그때 이제 무리한 출항했다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무리한 출항을 했을까? 예를 들면 이 단원고 학생들이 대부분 탔는데 이 학생들은 솔직히 뭐 한나절 좀 늦게 출발해도 되고 이래도 되는 상황이잖아요. 뭐 근데 무리한 출항이 혹시 이 화물과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냐? 새로운 가설 중에 하나죠. 네, 새로운 가설입니다. 그 가설에 대해서는 김 감독이 따지고 있으니까 의원님은 이제 들어가 주세요. 아, 이건 나 말고 또 이런 또 의인이 또 있단 말이에요? 네, 그 의인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휴가 잘 보내세요. 당신에게 파인프라는 어떤 치약인가요? 단순히 비싼 치약인가요? 구강 관리의 혁신, 잇몸 질환과 구취에서 자유로운 프리미엄 기능성 치약 파인프라로 당신의 치아와 잇몸에 하루 3번 건강을 선물하세요. 딴지마켓에 오시면 파인프라 치약과 파나세아 샴푸, 비누까지 만나실 수 있습니다. 순환구조법으로는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그건 법적 근거가 됐다는 거지 돈이 마련됐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트라우마 있는데 어떻게 할까 그러면 안산으로 와라 뭐 이런 식으로 했나 봐요. 원래 그런 것은 본인들에게 좀 이렇게 자존심 상하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요청하기 전에 해줘야 되는 거죠. 어쨌든 제가 세월호 문제는 제가 계속 평생 제가 살아있는 한 관심을 갖기로 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으로 김관홍 잠수사 이런 불행한 일을 계기로 해서 다른 민간인 잠수사들끼리 합쳐서 뭔가를 한번 해볼 것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유민 아빠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걸 만들어지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소개해 주시고 네. 그때만 도움이 필요하면 요청하시고. 어제 광화문 그 노숙 농성 거기 가서 유민 아빠 만났는데 유민 아빠가 계속 그 민간인 잠수사 그분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도와드려야 되는지. 근데 민간인 잠수사들은 지금 9분 미수습자 있잖아요. 이걸 못 구했잖아요. 네. 그게 너무너무 미안한 거예요. 아유 참. 자기들이 295군가 이 수습해 온 것은 사실은 영웅적으로 칭찬을 받아도 마땅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본인들이 뭐 자부심 이런 것보다는 9명을 못 구했다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죄스러워해서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못 다가간 거예요. 미안해가지고. 왜 국가가 미안할? 그러니까요. 자기들이 미안해. 그러니까 또 세월호 유가족들은 제가 몇 분한테 들어보니까 이제 애들 문제 때문에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세월호 잠수사들은 어디가 있지? 뭐 하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기간이 일정 기간 없었더라고요. 이제야 이랬었지. 터놓고. 너무 고마운 존재였지. 뭐 이러면서 이제 서로 이제 조금 정신을 차린 거예요. 세월호 뭐 가족협의회와 민간 잠수사 이게 뭐 무슨 조직도 없어요 사실은 지금. 그래서 이거를 먼저 세월호 한 것이 정치자금법 위반이고요. 그리고 선거법 위반은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사기죄를 적용한다고 그럽니다. 사기죄는 맥주 광고 허위 계약서 작성하고 그거를 다시
중앙선관위에 보전 신청하고 다시 받은 거예요. 이 둘 사이는 거래가 없었기 때문에 계약서 하나 작성해야 되잖아요. 그때 맥주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겁니다. 맥주 계약서 관련해서도 범인 은닉죄까지 적용한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낼 돈 안 내고 대신 내게 하고 그리고 그 돈까지 세금으로 보존받으려 했다. 보존받았죠, 일부를. 떼어먹은 것을 다시 안 떼어먹은 걸로 해서 다시 국가의 세금을 보전을 받은 거예요. 정치행위의 대가로 돈을 주고 받은 거기 때문에 정치자금법이 걸린 것이고 여러분들이 낸 세금을 갖고 이렇게 장난질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더 중하다고 볼 수가 있죠. 여기서 이제 그 검찰에 불려가면서 이제 말씀하신 의인은 없었다가 벌어지기 자, 시작한 지금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죄수의 딜레마에 빠진 그렇죠. 겁니다. 당에서 그렇게 맥주 계약서나 이런 걸 그렇게 계약하라고 했다. 나는 잘못이 없다 이거지. 국민의당은 안 했다는 거고. 근데 또 왕주현 사무총장은 돈 문제 나 보고했다 다. 박선숙 사무총장이 지시한 것처럼 그렇죠. 그런 뉘앙스로 그렇죠. 난 모르고 다 보고했다. 네. 그러니까 박선숙 하란 대로 했다처럼 사무총장이 된 거죠. 시키는 대로 한 거 아니냐라는 걸 지금 주장하는 걸로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시를 했다, 지시를 안 했다. 박선수 사무총장은 난 모른다, 리베이트는. 이 대목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할 게 있죠. 나는 당을 위해서 재물이 되겠다. 라고 말한 의인이 석 달 전에 있었어요. 당은 다르지만. 근데 이 당에는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랬으면 안철수 문제가 대표가. 다르잖아요, 문제가. 아, 다른가? 네. 그런 의인이 있었다면, 재물이 있었다면 안철수 대표가 사퇴를 안 해도 될 뻔했어. 이 재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린 재평가해야 돼. 저 궁금한 거 있어요. 그래서 박선숙 총장까지 구속이 될까요? 왕주현 사무부총장을 구속한 마당에 네. 박선숙 사무총장을 구속하지 않는다면 봐주기 아니냐. 그렇죠. 이런 역풍이 불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부총장은 국회의원이 아니고, 어쨌든, 그, 박선수 사무총장은 국회의원이잖아요. 대체적으로 부총장은 국회의원 레벨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당의 어떤 업무에 대해서 핸들링을 본인 스스로 할 수 있는 경우가 극히 제한적이다. 뭐 300만 원 이상은 사무총장한테 보고하러 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무총장에게 실질적 결재권이 없습니다. 질문은 그래서 구속되냐 이거죠. 예언. 제가 검찰이라면 구속을 당연히 시키겠죠. 그게 법 적용의 형평성이 맞겠죠. 구속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 네. 첫 번째. 네. 근데 이 세 명 중에서 그러면 제가 오늘 생각했어요. 누가 가장 무겁고 누가 가장 가벼울까? 재질이. 그렇죠. 네. 제가 봤을 때는 김수민 의원이 가장 경한 것 같아. 그렇겠죠. 네. 왜냐면 이럴 가능성이 있거든요. 너 몰라서 그러는데 원래 정당이라는 게 이런 거야. 그리고 우리 당에서 지불해야 되는데 뭐 어차피 뭐 수고료 그 뭐 업무 한 그것은 아무 데서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아무 데서 받고 뭐 있어. 이렇게 했다면 여기는 진짜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정치자금법을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네. 검찰에서는 법을 몰랐다 할더라도 처벌에서 면제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네. 이제 밝히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상 참작의 여유. 정상 참작의 여지는 있죠. 네. 집행유예가 된다거나 벌금이 낮다든가 뭐 어쨌든 그런데 사무부총장부터 해서 박선숙 사무총장까지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럴 수 없습니다. 특히 박선숙 사무총장은 민간인 정청래 씨를 모시겠습니다. 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 참 저술인 정청래입니다. 아, 요즘 책 한참 쓰고 있나요? 오늘부터 폭풍 지필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 다다음 주 파파이스는 못 나올 것 같다. 그랬더니 원래 안 해요. 다음 주. 아니 그랬더니 제 지필 일정에 맞춰서 휴방하기로 했다고. 휴가 가기로 했다고. 탈거 언제 돼요? 파파이스 휴방 결방 기간 동안. 얼마나 내용이 없으면 3주 만에 책이 한 건 나와. 내용이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 우리 그냥 쓰는 거지. 아니 근데 가제가 지금 국회의원 사용설명서인가요? 사용설명서? 오늘 출판사에서 초안으로 보내온 것은 내 영향을 받았나? 참 국회의원 사용법이야. 국회의원 사용법. 그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지난주에 김관홍 잠수사 일회성으로 입금하는 거는 몇 주 지나면 다 잊어버린다고 이게 지속 가능하도록
어떤 기금을 하나 만들든가 의원님이 아니지. 전 제가 의원님께서. 생각을 했는데요. 예. 많은 잠수사들이 뭐 골계병 이런 것도 그리고 온갖 트라우마에 있고 또 어떤 분도 잠수병에 걸려서 대리운전을 또 하고 계신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 국가에서 지원을 안 해주는 거죠, 그분들을. 제가 안행이 있을 때 순환구조법을 개정하긴 했습니다. 그 세월호 민간인 잠수사들도 국가에서 치료비를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만들기는 했는데 그 전에는 없었고 아예. 예, 없었고요. 예. 그리고 다시 이제 박주민 의원이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안에 다시 그것도 이제 넣어서 개정안을 내기로 했는데 그게 언제 개정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게다가 그걸 그렇게 개정돼도 예산을 배정해 줄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민간인 잠수 활동했던 분들을 뭔가 같이 모이는 이런 것부터 뭔가를 하고 같이 세월호 차원의 문제로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진행되는 대로 알려주시고 정천회 의원님 숙제입니다, 그게. 이건 근데 계속 세야 돼요? 좀 쪽팔려. 의원직 복귀할 때가 계속 셀 거예요. 원래는 이제 하호영 기자 원래 나오기로 했는데 갑자기 이 두 양반이 사퇴를 해가지고 지금 뻗치기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서 하호영 기자하고 할 얘기 중에 일부를 못 나올 수도 있으니 의원님하고 잠깐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그렇지 않아도 예. 안철수 딜레마라는 키워드로 요 얘기를 해야 되겠다. 오늘 지금 가장 한 이슈고 그러기 때문에. 아니, 말씀하기 전에 안철수 딜레마 하면 그 딜레마 때문에 곤혹스러운 사람들이 누군 거예요? 안철수가 곤혹스러워. 그 얘기를 본인 하려고 딜레마 때문에 본인이 그렇습니다. 그런 거예요? 네. 안철수 딜레마를 얘기하기 전에 왕주현, 김수민, 박선숙 네. 이 삼각관계의 네. 특징을 한마디로 보여주는 게 죄수의 딜레마였죠. 죄수의 딜레마. 검찰이 그런 표현을 썼죠. 예. 결국은 물고 물리는 이런 관계였고 서로가 서로를 보호해주고 케어해주는 그런 이게 역할은 없었다. 이게 이제 하영 기자 기사에 나온 그림인데 브랜드 호텔이 일을 했어요. 일을 했는데 돈을 줘야 되잖아요. 당이 브랜드 호텔 일한 대가를 줘야 할 것을 당이 안 주고 이 제작업체한테 준 다음에 제작업체 니네가 그중 돈 일부를 저쪽에 줘라. 그러니까 당에 줄 돈을 여기가 대신 낸 셈이 된 거죠. 검찰이 적용한 법이 4가지입니다. 이 4가지 법을 왜 적용했는가를 보면 이 사건을 한마디로 압축 요약해서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정치자금법 위반. 이렇게